자, 오늘 수업은 자음동화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자음동화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자음동화라고 수업을 하는데요. 고등학교 와서 여러분이 접하는 문법에서는 자음동화라는 용어보다도 이 자음동화를 비음화와 유음화로 나누어서 공부하는 게 좀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비음화, 유음화를 보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자음이 동화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자음이 동화된다. 그럼 동화라는 것은 같은 어떤 성질을 가진 자음으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서 비음화는 받침에 어떤 자음이 있어요. 이 받침 자음이죠. 받침에 어떤 자음이 있고 그 뒤에 어떤 자음이 첫소리 자음이 오겠죠. 이거를 A고 이거를 B라고 할 때 A 또는 B죠. 다시 할게요. A 또는 B. 앞에 게 바뀔 수도 있고 뒤에 게 바뀔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같이 바뀔 수도 있겠죠. A 또는 B가 미음, 니응, 이응으로 변합니다. 됐죠? 다시 할게요. A 또는 B의 자음이 미음, 니은, 이응으로만 바뀌면 다 비음화가 돼요. 동일 조건에서 유음화는 니은 더하기 리을이나 리을 더하기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버리면 다 유음화가 됩니다. 유음화 현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음화는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바뀌는 거라면 유음화는 앞에 게 바뀌든 뒤에 게 바뀌든 리을 형태로 바뀌어버리면 유음화가 되는 거예요. 자음동화는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문법의 한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나중에 여러분이 첨가 부분에서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사이소리 현상에서 니은 첨가라는 게 있는데 이 니은 첨가가 여기 나오는 니은으로 변하는 것과 모양이 비슷하게 보여서 학생들이 시험을 칠 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면 그 공식이 나올 건데 비음화에서 니은으로 바뀌는 이 부분은 어떤 자음과 어떤 형태로 결합할 때 니은으로 바뀌는지만 외워두면 니은 첨가 현상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암기를 해 놓으시면 실수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 개념을 볼까요? 음절의 끝 자음, 다른 말로 바꾸면 받침이겠죠. 그 받침이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서로 같아지거나 비슷하게 바뀌는 현상이죠. 서로 같아지는 이런 현상을 자음동화에서는 같은 모양으로 바뀐다 해서 완전동화라고 해요. 그런데 다른 모양으로 바뀌는, 쉽게 말하면 미음, 이응, 니은으로 바뀌는 형태가 서로 다른 모양이죠.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불완전동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죠. 유음화는 리을로 바뀌기 때문에 유음화는 완전동화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음화는 완전동화도 있고 불완전동화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이 있죠. 자, 볼까요? 집는이 있습니다. 비읍 더하기 니은이요. 미음 더하기 니은으로 바뀌죠. 비읍이라는 예사 소리가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이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비음화 현상은 일어났다는 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는 모양이 같은 모양인 미음이거나 니은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형태는 불완전 동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민는 있죠. 디귿 더하기 니은이 니은 더하기 니은이 되죠. 그러면 이 디귿이 예사소리인 디귿에 영향을 주죠. 니은이 디귿에 영향을 주죠. 그럼 이 디귿은 니은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비음화는 발생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양을 보니까 같은 모양으로 바뀌었죠. 이거를 완전동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확인을 꼭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 봅니다. 비읍, 디귿, 기역 뒤에 미음, 니은이 오면요. 요 자음이 이렇게 바뀌어요. 비음화로 바뀌죠. 비음으로 바뀌죠. 예. 요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비음화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데요.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앞에 게 바뀌었죠. 쉽게 말하면 앞에 게 뒤에 오는 거와 결합했는데 요 친구가 영향을 줬거든요. 뒤에서 영향을 주면요. 역행동화라 해요. 우리가 여기서 완전동화, 불완전동화라고 봤었죠. 완전동화와 불완전동화라고 받는 거는 바뀌었는 모양을 보는 거고요. 역행동안이 순행동안이 상호동안이라는 걸 배우는데 이런 동화의 형태는요. 바뀌었는 방향이에요. 뒤에서 영향을 줬느냐 앞에서 영향을 줬느냐 서로 영향을 줬느냐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볼까요? 미음하고 이응이 있는데요. 리을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향을 줬겠죠. 그러면 역행동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리을이 다시 할게요. 쌤이 다시 합니다. 미음하고 이응하고 리을이 결합했는데요. 이 친구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비음화가 되는 거고 이때는 앞에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순행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요 부분을 잘 보세요. 요 부분. 피읍이 비읍으로 먼저 바뀌죠. 키역이 기역으로 먼저 바뀝니다. 그렇죠.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비음화가 일어난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 부분에서는 비읍 시읒이 비읍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고요.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비음화가 발생하는 겁니다. 됐죠? 세 번째 조건은 비읍, 디귿, 기역이 리을과 결합하죠. 그러면 요 앞에 소리가 예사 소리잖아요. 이때는 이 친구도 바뀌고요. 이 친구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바뀌어 버렸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상호 동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이겁니다. 니은 더하기 리을 또는 리을 더하기 니을은 무조건 리을로 바뀌어요. 이거는 무조건 유마가 됩니다. 유마는 아까 쌤이 이야기했다시피 무조건 뭐라고요? 예, 같은 모양으로 바뀌는 완전동화가 일어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비읍 디귿이 비읍 미음 기역과 결합하죠. 그러면 비읍 미음 기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요. 이 부분이 이 부분과 결합했는데 이 부분으로 발음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이 부분이에요. 니은하고 미음을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결합해 버리니까 학생들 눈에는 이게 비음화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똑같거든요. 비읍 디귿 미음이 기역과 결합했는데
이 친구가 기억이 되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비음화는 미음이나 니은이나 이응 또는 리을의 형태로 바뀌는 유음화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기억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 친구는 발음에서는 비음화처럼 우리가 잘못 발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표준 발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칫 신문이라고 발음하죠. 이런 부분은 안타깝게도 경상도 방언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밥그릇 됐죠? 밥그릇 끄가 되죠. 그 다음에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니까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나겠죠. 엿보다. 근데 엿보다라고 엿 디귿으로 하는데 엽이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요. 산불인데 산불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고 반갑다. 반갑다인데 반갑다. 예, 반갑다. 따와 다. 그 다음에 반갑다. 반갑다. 됐죠? 앞까지는 우리가 보통 발음은 잘 안 하죠. 온매무새라는데 우리는 보통 온매무새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이 비음화로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조심을 하면 되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동화의 방향 앞에서 영향을 주면 그렇죠. 순행동화 뒤에서 영향을 주면 역행동화 서로 다 영향을 주면 상호동화가 일어나고요. 같은 모양으로 바뀌면 완전동화 유음화가 여기에 해당하죠. 이것도 미음이 되죠. 그 다음에 다른 모양으로 바뀌면 비슷한 비음으로 바뀌면 유음화가 불완전동화가 되는 겁니다. 자음동화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발음만 조심해 버리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파트가 됩니다. 단지 뒤에 가서 선생님이 니은 첨가와 자음동화에서 비음화에 헷갈리는 부분이 착오가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수업할 때 자음동화를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서 그때 한 번 더 비교해서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